7월 임시국회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법안 처리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러 이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쟁점 법안 한 5개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리고 이제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이렇게 이제 5개의 법안을 이제 처리할 기세인데. 7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씩 처리하면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그 태세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 1개 정도 처리하는데 지금 알려진 거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이제 처리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레부터 다시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러면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또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이는데, 향후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런 개혁 법안 모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더 강한 당 대표를 지금 표방한 정청래 신임 대표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밀어설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중에 일단 이번 7월 국회에서는 하나만 처리할 텐데 어느 것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오래된 개혁 쟁점 법안이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정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법안들은 말씀하신 대로 8월 임시국회 때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개혁도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추석 전에는 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내란 세력과는 협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국회 상황을 보면 일단 오늘 법안이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올라온 법안은 이제 내일, 지금 현재는 노란봉투법이 유력한 걸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내일 처리가 되면 내일 저녁 자정으로 이제 임시국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월 임시국회가 모레부터 시작이 되면 또 8월 임시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좀 약간 이제 텀이 있는 기간에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도 있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오늘은 아마도 노란봉투법 올라갈 것 같고, 8월 임시국회 시작되면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휴가철도 겹쳤기 때문에 아마 8월 21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노란봉투법은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하청업체가 말이죠. 2,000, 3,000개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서도 우리 조선 기술이 우위를 큰 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큰 배를 만든다 했을 때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가 한 3천 개 가운데서 큰 배 하나 만드는 데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거기 각 분야별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청업체들이 만약에 현대중공업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섭을 하자. 그래서 교섭이 결렬이 돼가지고 파업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는 현대중공업 계속 1년 내내 노사교섭만 벌여야 되는 판이고,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한들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의 각 기업체들, 한국에 와 있는 기업체들이 이 법 통과되면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그게 큰 뭐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루 지나면은 민주당은 중단을 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뭐 찬성 토론 또 반대 토론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이제 여론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일단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시각만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런 노란봉투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원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파업이 계속 되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인 교섭을 하게 되면 이런 불법 파업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이런 구조적인 갈등이 해소가 돼서 이런 불법적인 파업의 횟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산재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1년에 뭐 8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53명이 죽었는데 여기서 40명이 산해 하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외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 한다 그러면은 경영계 입장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공정한 거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경영계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좀 그 언급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로 사선의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대표 선출됐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이제 빈자리를 1년 동안 이제 당대표를 이제 수행하면서 중요한 이제 6월 3일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는 당선 직후에 즉각적인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첫 취임 일성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천명했습니다. 우선 그 정청래 대표의 승리 요인 그리고 앞으로 당정 관계 그리고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명성이다.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척결하겠다. 지금은 이제 전시 체제다. 그래서 전투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선명성 차별에서 효과를 봤죠. 반면에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협치, 통합을 내세웠다가 같이 이제 선명성 경쟁으로 뛰어들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밑바닥의 권리당원들 특히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후보자가 지금은 필요한 당대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효과도 상당 부분 정청래 당대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팬티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윤어게인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전한계 씨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원들 특히 이제 강성 권리당원들이 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개혁 등 꼭 해야 될 강력한 개혁들이 자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뭐 60%가 넘는 압도적인 압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자는 지방선거에 내년에 승리할 경우는 1년 보궐선거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강성 권리당원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 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두 당 대표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치는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도 실종이 됐지만 계속해서 극한 강대강 대결로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정 관계는 좀 미묘한데요. 원팀으로 갈 것 같습니까? 당정 관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변인 통해서 예. 원팀 정신을 강조를 했고 또 국민의 효과전하면서 원팀을 네. 얘기했다고 하죠. 네, 높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뒤집으면 원팀으로 원보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우려한 것,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함께 가지 않고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던진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당대표는 강성 당원들의 그런 이제 방향을 따라서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대통령은 협치 이런 것에 전념하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심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도층의 입장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엇박자 내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영국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성이 여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여당과의 대화는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사과 없는 국민의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인데 이런 여당 대표를 우리 역사상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좀 부합하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과의 손을 잡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당을 위한 것이 당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여당 대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아예 대화의 대상도 되지 않고 여당이 혼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국회 내에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국힘 해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약간 우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만 하시라. 자기는 자기가 싸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 드라이브, 개혁 입법 자기가 할 테니까 일만 하시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분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봤을 때 컨트롤 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대통령실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관계가 지금은 이제 뭐 시작 단계입니다만 좀 흘러갔을 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좀 삐그덕거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출범한 이제 정청래호 당정 관계 그리고 여야 관계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당대회 레이스의 본격 돌입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공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여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야가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이 또 힘을 얻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다라고 한마디로 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파로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 어게인 세력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면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찬탄 반탄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근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결국은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이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5명의 예비 후보자 가운데 1명이 탈락하면은 2대2 뭐 찬탄 반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의 여론조사로 볼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 그러니까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이 두 사람이 결선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 이것이 혁신전대냐 아니면 극우전대냐라는 그런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뭐 여당 대표 가운데 이런 당대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죠. 12.3 비상계엄으로 폭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는 그런 야당과는 협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화 상대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여당 대표가 어디가 있냐라고 했는데 정청래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또 계속해서 형사 사법 질서 체계를 부정하는 그런 야당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뭐 야당 어떻게 올라갈지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인데 계엄령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할 때 국민의힘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이런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전당대회 같은 경우 내일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제 당원 투표, 일반 투표를 통해서 1명 제외하고 4명이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이 개혁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이 지금 혁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안타까움을 감할 수 없는데 지금 어떤 후보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투쟁을 벌이겠다. 또 야당 말살 특검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 이건 야당으로서는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의 지지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당내 혁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혁신 전당대회가 되지 않고 거꾸로 가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움을 감하지 않을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이제 민주당의 체제가 이제 개편됨에 따라서 뭐 강한 후보가 아니라 더 누가 더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더 그렇습니다. 우선 대외 투쟁에 있어서는 그런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내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 팀을 이루자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똘똘 뭉치는데 친윤 세력들만 똘똘 뭉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정말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그런 지금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못하는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더 강한 정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일 1시 국회 라이브는 아마 이제 방송 못 뵐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